유학 지원하면서 오히려 돈을 번 케이스죠. 그렇죠. 왜냐면 석박사는 풀 펀딩, 생활비까지 그 학비 면제까지 그거는 자주 있지만 MBA는 거의 장학금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보고 걱정했잖아요. 나 MBA를 내 돈 주고 가기에는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게다가 완전 톱스쿨 합격하셨고, 그쵸? 이제 소위 M7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님은 스펙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떨어지는 게 오히려 서프라이징 할 정도로. 자, 우선 한번 스펙 한번 날려봅시다. 학교 어디 출신이요? 카이의 이공계 출신이고. 이공계요. 이거 하기 전에 이공계라는 거를 좀 강조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요? 왜냐면 이공계에서는 좀 MBA 가는 걸 오히려 뜬금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MBA는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에서 많이 가시거나 아니면은 컨설팅 펌에서 많이 가시니까 대부분 경영 베이스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이제 MBA 하면서 느낀 건데 오히려 전공이 경영이 아니면 더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why MBA냐에 대해서도 말할 게 많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이공계분들 아니면 비경영분들이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러면 이제 학교 계실 때 그때도 내가 리서치로 갈까 학자 쪽으로 아니면은 비즈니스 쪽으로 할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하시긴 했었어요? 네, 저는 뭐 일단 리서치로 갈까 아니면 학계로 가느냐는 당연히 모든 이공계면 할 것 같은데 전 딱 하나 했던 건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평생 연구실에서 세포들이랑 같이 지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일찍 그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공계 출신 분들 MBA 많이 가세요. 그리고 어휴 시험 점수도 지면 몇 점이요? 740? 그거는 거의 한 97%이래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토플은 몇 점이요? 107점. 107점. 그 또한 어메이징해요. 이거를 딱 했을 때 오우 대박 대박. 근데도 이 점수를 갖고도 혹시 불안한 점이 있었어요? GMAT은 안 불안했는데 토플은 107점이 불안했던 이유가 가장 탑 스쿨 중에 하나 H모 스쿨이 109점이 강하게 레코멘디드 된다라고 하긴 하니까 좀 걱정을 하긴 했었죠, 토플은. 근데 뭐 더 이상 시험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시사점은 이거예요. 점수가 훌륭하거든요. 진짜로. 근데도 불안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막 점수에 대해서 불안한 거 그거는 only natural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학점만 조금 그렇긴 해요. 4.9 만점으로 몇 점이죠? 3.1 정도니까 사실 좀 낮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고민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타고난 게 낙천적이라서 홀리스틱하게 보니까 뭐 괜찮겠지. 그냥 뭐 낙천적으로 뭉개고 넘어간 건 아니고 다른 이 학점은 과거에 내가 아카데믹 성적이 얼마나 좋았냐인데 그거를 보충할 게 좀 많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KICPA도 가지고 있고 또 GMAT 점수도 높으니까. 자, 근데 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뭐 좀 사고 전후로 좀 이렇게 여파가 있었죠. 좀 되게 디프레스 되기도 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좀 제대로 못했던 게 있어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무슨 사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시죠? 그쵸.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중증 장애죠. 네. 저는 이제 척수 손상으로 전혀 서는 거나 도보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휠체어 없으면 생활을 못 하니까 되게 좀 중증이죠. 하반신 마비.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그 전문직이시라고 아까 전에 KICPA. 네네. 오케이. 거기서 얼마 동안 일하셨어요? 유학 나가는 시점 기준으로 만 5년, 지원하는 시점으로는 만 4년. 퍼스널 에세이는 장애를 그 소재로 쓰셨죠? 네. 당연히 제 인생이 가장 큰 굴곡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제 에세이에 등장했죠. 근데 그걸 뭐 우려먹어서 신파로 썼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님은 그냥 밝아, 미래지향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또 현실을 즐기고 그러니까 그냥 굿이야 님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해도
잠시 좌절하고 절망한 건 있지만 이 퍼스널 에세이를 아우르는 테마가 뭐였죠? 전체적인 테마는 굉장히 큰 인생의 변곡점을 만났지만 그 변곡점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바뀌었다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은 너무 똑같더라. 사고 이전에도 열심히 운동하던 꼬맹이가 사고가 났지만 아직 계속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하러 다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썼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그래도 탑스쿨한테 튜이션 웨이버 플러스 거의 전례가 없는 생활비까지. 네. 얼마요? 생활비 연 10,000불. 연 10,000불? 그건 좀 그걸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근데 그 학교를 최종적으로는 안 가실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풀브라이트도 받으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님이 지불할 금액은 그럼 얼마예요? 그냥 넉넉하게 잡아서 80,000불 정도면 렌트비 내고 생활비비 내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졸업하신 다음에 어느 쪽 분야로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은 좀 인베스팅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OI가 나쁘지 않네, 님? 전 이미 ROI는 다 뽑았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KICPA가 워낙 힘들고, 그쵸. 합격률이. 그리고 지금 회사도 좋은 회사고. 왜? 왜 유학? 왜 MBA? 그쵸. 회계사는 전문직이고 여기만 있어서 파트너만 돼도 그래도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하는 삶이 되는데 그게 왜냐면 제가 휠체어를 타면서 느꼈던 것들이 되게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부족한 거를 바꿔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산 제 삶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가 과연 회계법인에서만 계속 일을 배워나가서 전문가가 되면 해결됐느냐 였을 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좀 더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인베스팅이라는 분야를 찾았고 그거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MBA가 반드시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었지만 내가 좀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서 고생하는 거죠. 이 장애, 유학 준비하는 와중에 소위 이점으로 작용을 했나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취업이나 이럴 때 대부분 이점으로 작용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다른 사람으로 보이니까. 근데 미국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소위 말하는 어코모데이션이라 그래서 합격 후에도 하우징 어코모데이션이나 장학금 과정에서도 조금 따로 고려하는 게 있고 저는 사실 이점을 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어서.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를 스카이를 들어가신 후에 네. 사고를 당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KCPA를 할 때도 그때는 장애가 있으셨고 네. 그리고 근데 그때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좀 배려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KCPA 할 때? 1층에 있는 강의장에서 시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요 정도. 그러니까 장소만. 장소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학을 준비할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아커모데이션이라는 그거. 그게 있다는 것 자체를 그 말이 뭐지라고 했으니까 아코모데이트가 그 숙박하단가? 그 처음에 외우는 그렇지. 단어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숙박하다.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에서 테스트 어코모데이션이라는 걸 사실 선생님 강의 보면서 처음 알았죠. 숙박하다는 줄. 그렇죠. 숙박하다면 아니면은 이게 맞아요. 딱 보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은 your disability를 accommodate 해준다는 그런 뜻이니까. 맞아요. 그거는 님의 권리예요. 쉽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도, 그죠?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야근 많이 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유학 준비까지. 제 입장에서는 그 disability를 위해서 이렇게 accommodation 해주는 그런 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합격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많은 이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진짜 님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구독자분은요 그 자체로도 스펙이 훌륭해요. 이 스펙, 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이 장애에 불구하고도 그런 거를 학교들이 높이 사는 거예요. 자, 준비할 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예요? 인터뷰 한창 이어지는 시즌이 사실 딩 소식 나오는 것도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좀 오만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높은 학교들한테서 인비가 안 오고 딩 레터가 바로 오면서 좀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죠.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쵸. 그렇죠. 생각도 안 하다가. 그래서 학교 많이 지원해야 돼. MBA도. 맞아요. 저는 11개 지원했고. 그렇죠. 그리고 외국 학교들이 헐리스틱하게 본다는 거는 좋게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어떨 때는 잣대가 뭐야? 잣대가 뭐지? 하고 블랙박스 같은 랜덤 박스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좋은 소재와 좋은 에세이가 있으면은 합격은 할 거는 근데 어디라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보내야 돼. MBA도 다시 돌아간다면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어떻게 달리하겠어요? 저는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저는 일찍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까지 결국에는 마지막 시험을 봤으니까 되게 늦게 오래 준비한 거죠, 시험을.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시험은 티켓 끊는 거고 에세이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거를 막판에 너무 시험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거? 그게 좀 아쉽다. 그렇죠. 에세이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조금 약간 바꾸게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질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제발 좀 빨리 시작해요. 이 인터뷰를 되게 학수고됐어요. 많은 장애인 꼬맹이들한테 영감이 될 거예요. 그분들한테 진짜 한마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라는 테두리에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내에 있으면 당연히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되게 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던 안전한 곳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외국에 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결국에는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100번, 1000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단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안전한 곳에 있지 말고 나가보려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도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분명 1명, 2명씩 자기의 영역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회고 비장애인 꼬맹이들한테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사실 많은 걸 바랄 수는 없고 왜냐면 각자 다 너무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뭐 조금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 장애 어떤 형태의 장애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냥 다르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조금 다른 사람일 뿐이지 저 사람은 일을 못한다거나 저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 없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에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그럼요. 장애인 분들의 취업률은 높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이제 어떤 장애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님은 진짜로 이거야. 그렇지. 이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른 장애인 꼬맹이들도 용기를 내서 좀 더 퀄리티가 좋은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퀄리티가 좋은 잡을 찾고 전문성 있는. 그렇죠. 이거를 저는 그게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비장애인 꼬맹이들도 우리 한국은 아직은 인클루전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 포용하는 그게 훨씬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그냥 다이버시티 에세이용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케이?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사실 엄마죠. 엄마 고생 많이 하셨죠? 엄마는 고생 많이 하시고 되게 많은 희생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되게 안전한 직장, 전문가로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유학을 간다 그랬을 때 반대를 안 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외에도 감사한 게 너무 많지만 그래서 엄마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영상 편지. 제가 이제 드디어 엄마의 품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 선택을 믿고 지지해줘서 너무 고맙고 유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는데도 그냥 끝까지 믿어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엄마. 나는 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면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이제 엄마가 사는 엄마 인생을 잘 즐기면서 있으면 내가 곧 돌아올게. 사랑해. 저도 어머님한테 왜냐면 뵀으니까 한번. 자, 그래서 김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저 김치 너무 좋아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김치 만세! 만세! 님, 저 뭐 좀 바뀐 거 못 느끼겠어요? 턱선이 조금 왜냐면 님아, 나 님 때문에 자극받아가지고 지금 요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떡거리 몇 개 하세요, 선생님? 응? 떡거리. 그건 안 해. 그냥 그렇게만 고마워, 님아.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럼요. 화이팅! 돈 많이 벌어서 선생님 맛있는 거 사드려야죠. 그래, 정말.